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와, 오늘 우리 시장이 굉장히 빨강하게 끝났습니다. 어제 미증시가 마이너스 4%대 마감하면서 아무래도 우려감이 있으셨을 텐데, 그래도 그저께 미국 시장은 12% 올랐다가 어제 마이너스 4%로 끝난 거거든요. 그럼 도합 한 8% 정도는 오른 거잖아요. 실제로 미국 시장이 많이 빠졌다고 해도 어제 우리 시장 그래봤자 플러스 6%였습니다. 이것도 코스피 기준이고요. 코스닥은 플러스 5%밖에 안 갔어요. 어제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조금 못 간 영향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옵션 만기 규모 자체가 굉장히 역대급이었습니다. 진짜 외국인들이 거의 춤추면서 1분기 내내 지금 파생시장 수급을 가지고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도 아마 포지션 구축을 위한 흐름으로 코스피가 좀 약세를 보인 게 아닌가. 뭐 그걸 떠나가지고 반도체 종목들이 오늘 약세로 힘이 애초에 없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약했고, 하이닉스는 그래도 빨간불로 올려냈겼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그나마 좀 버티는 가운데 현대차 기아차가 무너졌어요. 지금 현대차 기아차는 신저가 가고 있습니다. 관세 이슈 때문에.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 정도일까 싶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도 저도 엄청 뭐 매매 관점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좀 선을 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전기차가 오늘 코스피에서 약했는데 이것도 이유가 있는 게, 어제 막판에 플러스 3% 정도는 전기차 업종의 시세를 억지로 선물 수급으로 끌어올린 게 있습니다. 종목의 옵션 수급 이런 걸로 끌어당겨 놓은 게 있어서 그거 그냥 반락한 정도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숨고르게 나섰다라고 볼 수 있고, 어제 조선주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있다 보니까 조선주가 그래도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주에서는요, 수급이 이탈하고 있다. 외국인이 돌아오는 게 명확한지 더 확인을 해보고 추세 랠리를 만들지 보자. 그래서 조선주는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 드린 것 같이 올라는 갈 건데, 이 조정의 폭이 과연 짧게 이러고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제가 보는 것만큼 조금 더 쉬었다가 올라갈 것인가. 그런데 지금 종합지수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종합지수가 만약에 강세로 돌아선다면 과연 그때도 조선방산주가 올라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골똘히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지수가 이렇게 쉬어갈 때 말고 종합지수가 강세를 보일 때 조선방산이 여전히 강세를 보인다. 그럼 주도주 역할을 더 할 수 있는 거고요. 종합지수가 올라갈 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전기차 이런 쪽이 힘을 쓰면 주도주가 혹시 바뀌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해야 돼요. 방산주랑 조선주도 외국인이 딱히 막 엄청 잡아주는 그런 느낌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얘기해 보겠고요. 정합방 같은 경우는 이따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미국 증시가 어제 마이너스 7%까지 빠졌어요. 근데 중간에 3% 넘게 회복을 했거든요. 이것도 트럼프가 증시를 부양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플러스 12% 만들 때도 트럼프의 입으로 들어 올렸고요. 실제로 그 전에 빠진 것도 트럼프의 입으로 인해서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 올린 거고, 어제도 증시가 야 이거 어제 플러스 12%는 너무 많이 올랐나봐.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던지는 모습세가 있었는데, 트럼프가 중국과 협상하고 싶다. 그러니까 중국을 맨날 때리다가 그거 우려감으로 내려오니까, 또 어제 이런저런 보고서가 나오면서 야 이게 지금 관세가 125%가 아니다. 이거 원래 기존 20% 145% 포함하면 145%에다가 추가적으로 원래 하는 거 다 계산해 보니까 일부분에서는 167%까지 관세가 나온다. 이거 지금 미중무역장제 큰일 났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찍어 눌렀는데, 트럼프가 말 한마디로 중국과 협상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제 영상에서 남겨드린 게 뭐였죠? 결국에는 트럼프와 시진핑의 통화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와 시진핑의 통화가 이게 히든카드로 하나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시진핑이랑 통화를 하든 안 하든 트럼프 입에서 내가 시주석 진짜 존경한다, 여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주석이랑 내가 조만간에 통화 한번 할 것, 그러니까 통화를 하지 않아도 돼. 근데 내가 조만간에 전화 한번 하려고,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그러면은 증시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의 의도대로 지금 증시가 완전히 그냥 투기판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예요, 미국 증시는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가늠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트럼프가 손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증시에는 이게 하락이 제한적이겠구나. 트럼프가 결국에는 증시를 어루만져 주면은 이거는 하락이 그래도 멈출 테니까 막연히 진짜로 불강력적인 관세 전쟁으로 시장이 빠지는 건 아니네 라는 심리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플러스 알파만 나오지 않으면 된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얘기 드렸던 게, 트럼프는 원래 거래를 할 때 항상 협상 당일날도 말을 바꾸거든요. 뭐 100만원에 사기란 걸 협상 당일날 나 90만원에 살래? 안 그러면 안 사고, 이런 식으로 깡패같이 플러스 알파, 그 어떤 결론이 있는 당일에도 결론을 바꾸는 게 자기가 원하는 거를 요구하는 거, 더 큰 이익을 위한 이런 플러스 알파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플러스 알파가 어느 시점에서는 걷어들여져요.
근데 이 플러스 알파를 걷어들일 때쯤에는 이미 100만원의 거래로 한기로 한 게 한 50만원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트럼프 입에서. 그러다가 트럼프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나 60만원에 살게. 그럼 이제 이 100만원에 팔려고 했던 매도자는 아니야, 나 90만원 아니면 안 팔아. 그래? 그러면 나 진짜 40만원 아니면 안 산다. 이래버리거든요. 나중에 결국에 이렇게 하면서 한 70만원의 거래가 결국에는 되게 만드는 게 트럼프의 방법인데, 지금 관세도 똑같아요. 관세 먹을 만큼 다 먹여놓고 야, 우리가 10% 유예해 주려고. 그랬더니 어젯밤에 또 뭐라고 하죠? 90일 플러스 더 유예해 줄 수도 있어. 한번 연락해봐. 이런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애초에 지금 뭐 10% 봐준 게 대단한 일도 아닌데, 원래 맞던 것보다 그냥 맞는 거 똑같거든요. 나머지 관세에 대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호재로 증시에는 반영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 숨통을 트이는 그런 협상의 여지를 남기는 그런 계기가 되어가고 있는 상태고요. 어제 CPI 지표 발표가 있었는데 예상치가 3.0이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 시그널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일단 중립금리 2%를 향해서 노려보고 있는데 자꾸 3%를 건드리니까 이게 인플레가 끈적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제 어떤 우려감인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2.8%까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야, 경기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네? 그래도 약간 끈적이는 인플레가 좀 가라앉았네? 그러면 5월에는 4월의 관세 전쟁을 반영할 테니까 지표가 좀 더 안 좋지 않을까? 그러면 지표가 안 좋다고 하면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높아지겠네? 그럼 당장에 5월에 금리 인하도 가능하겠구나. 그러면서 단순히 관세 부가적인 그런 이슈, 악재 이런 거에 대한 부양효과가 아니라 실제로 경기 지표가 다음 달부터는 뭔가 훼손돼서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지금까지는 파월 의장 같은 경우가 금리 인하 시그널을 항상 늦게 줘서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7월 말에 금리 인하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 안 하니까 8월 달에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 쳐봤잖아요. 그리고 나서 부랴부랴 0.5bp 빅스텝으로 부양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파월이 뒷북을 때릴지 아니면 적절하게 트럼프와 장단을 맞추면서 금리 인하를 할지. 근데 제가 보는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5월과 6월, 여기서 5월에 0.25, 6월에 0.25를 하던지 아니면 6월 달에 결국에는 0.5bp를 트럼프가 하게 만들 거예요. 결론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럴 거면 결국에는 5월 달에 0.25 하고요. 그리고 6월 달에 또 0.25 하고 7월 달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그때 가면 생길 수 있을까 싶어요. 금리가 일단 인하가 된 거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뭐 또 1회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10월 달 그리고 12월 달 해서 약 4회 정도 4회 정도의 플랜을 한번 짜보면 어떨까? 이건 저 기대감인데 무난하게 4회 정도가 나오면 제일 적당합니다. 5회 전망이 나오니까 어떻게 되죠? 증시가 오히려 무너져요. 야, 그렇게 그게 큰 리스크야? 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금리 인하도 무조건적으로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하는 게 굉장히 좋은 시그널로 작용을 하는 거다.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이 이렇게 빠지다가 트럼프의 립 서비스로 또 들어 올리면서 마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장 본장 열려서는 이제 조금 반락이 나오다가 그리고 이제 오후장 들어와서 들어 올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뭐 요 정도고요. 사실 아침에 드린 브리핑에서 오늘 드릴 얘기가 다 있어요. 이거 투기 부담을 느끼고 뭐 이런 얘기 방금 전에 해드린 거고, 제가 하나 짐작을 한 거는 투기 세력이 있잖아요. 세상에 스마트머니라고 하는 제가 생각하는 투기 세력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랑 그렇게 사이가 좋은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이가 80세이기도 하고요. 나름대로 평생을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과연 대통령 시켜줬다고 투기 세력이랑 친할까? 이거는 뭐 알 수 없는 영역인데 의심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세상의 경제를 쥐고 있는 투기 세력과 트럼프와의 관계. 근데 투기 세력이랑 관계가 안 좋다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원래 투기 세력이 조종하는 게 뭐죠? 바로 미국을 최고의 경제 대국으로 만든 거고 달러를 기축통화국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달러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연준을 가지고 있는 게 투기 세력이 아닌가. 실제로 이거 지배구조 보면은 락필드 가문이나 뭐 블랙퍼드나 아니면 로스차일드 이런 쪽에서 연준의 은행권, 금융권을 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없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그거에 반기를 들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죠. 그러면은 트럼프가 계속해서 관세 전쟁을 일으키고 하니까 이 스마트머니 입장에서는 하방 베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하방 베팅을 했는데 갑자기 트럼프 입으로 12% 상승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투기 세력 같은 경우는 이 하방 베팅한 포지션을 청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12% 올라간 날 여러분 보신지 모르겠는데 거의 15분 만에 나스닥 지수가 그냥 미친듯이 급등했거든요. 이거 청산 못해요. 이 정도 속도면은 그냥 오히려 로스컷 나갑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시장이 빠진 게 아마도 이 투기 세력이 어떤 포지션의 정리를 하는 발판을 만든 날이 아니었나. 그래서 오늘장에
오늘 장에 오히려 다시 추가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여지가 미국 시장에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돈의 관점에서 돈의 이런 뇌피셜도 한번 돌려보는 겁니다. 이런 관점은 그냥 뇌피셜이니까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트럼프가 적절한 시점에서 증시를 지지하게 만드는구나. 이런 시그널 자체가 시장의 하방 지지력을 보이는 겁니다. 투매를 하려다가도 아니야, 트럼프가 지금쯤이면 한번 지지해주겠지 라고 하면서 매도할 물량도 매도가 안 나오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잠시 뒤에는 이거 어제 제가 요런 돈의 논리를 보면서 이미지 하나 첨부해 드렸거든요. 요거 아침에도 남겨드렸는데 잠시 뒤에 설명해 봐 드릴게요. 제가 요즘에 거의 무당같이 하루하루의 시세를 다 맞추고 있습니다. 장난 아니죠.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그리고 뭐 어제 미국 시장 누른 게 마이너스 7%다 뭐다 이런데 이거 다 뭐죠? 결국에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언론 플레이였어요. 무슨 언론 플레이? 125% 관세가 아니래, 145%래, 167%래. 말이 많았는데 이것도 투기 세력이 포지션 정리를 위한 마이너스 7%까지 밀기 위한 명분을 만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결국 그냥 미국 증시는요 과대 상승의 정리였다, 이렇게 합리화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트럼프 대통령이 플러스 알파를 멈췄다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어디 전 세계 국가 상대로 관세 먹어라 이런 게 아니라 유예해줄게, 좀 더 온화한 모습으로 터닝이 생긴 거죠. 그리고 중국 관세도 이제 멈췄잖아요. 중국만 때릴게 하다가 갑자기 중국이랑 대화한대. 그럼 뭐예요? 관세는 일단 한숨 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또 할 수 있는 거는 어제 CPI 지표가 2.8%대로 예상치보다 0.2%나 내려왔어요. 이러면 트럼프도 알고 있겠죠? 파월이 금리 인하 하겠구나. 여기서 진짜로 관세 전쟁을 더 부각시키면 어떻게 되죠? 경제가 잘못하면 침체로 갈 수 있는 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모를까요? 예상치보다 하회했기 때문에 여기서 관세를 점점 부각시키면서 소비를 위축시키고 물가를 올려버리면은 침체가 와요. 그래서 뭐 어쨌든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 소비는 둔화가 되고 고용도 둔화가 되고 이러면은 양쪽을 다 막아야 되는 상황에서 막기가 굉장히 어렵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어쨌든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럼 파월 연준 의장 입장에서도 당장에 인플레 물가를 조금 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어쨌든 관세로 인해서 지금 경기 위축을 시키고 있으니까 아마 이런 쪽으로 방향을 흘려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트럼프가 재빠르게 먼저 립 서비스를 어제 해서 미국 증시를 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어제 CPI 예상치 하회, 금리 인하 기조에 대한 얘기 해봤고, 그리고 뉴스 플로우에 휘둘리지 마시라 계속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뉴스를 따라가면은 헛발질을 치는 거예요. 돈의 논리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 돈으로만 우리가 쫓아가는 이런 얘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뭐 엔비디아가 이제 HEC 중국향 제재 완화를 성공시켜서 엔비디아도 이제 주가를 폭등시킬 수 있는 원인이 하나 됐었고, 기관이 요즘에 2차전지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거든요. 원래 2차전지가 계속 하락할 때 2차전지 긍정적이다, 올해부터 캐즘을 돌파한다, 뭐 좋다 어쩐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최근에는요 막 이래요. 2차전지가 좀 안 좋은데, 2차전지가 1분기에 터닝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안 좋은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안 좋은데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차전지 실제로 개인들만 이제 매도를 막 치고 포기하기 시작했죠. 시장이 돌아 올라오니까 야 지금 갈아타야 돼 하면서 그런 거 있는데, 여러분 2차전지 투자자들이, 저도 뭐 2차전지 엄청 많은 거 아니지만 2차전지 투자자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포기하시면 안 된다. 일단은 1차적인 반등이라도 봐놓고 그리고 나서 갈아타는 거 권유드리고 싶다. 갈아타기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얘기 한번 드려보고, 오늘 민주당에서 유력 대권 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혹시 정책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실제로 뭐 정책에 대한 얘기는 많이 안 나왔어요. 이제 AI 관련된 얘기 조금 했는데 뭐 그거 가지고 주가가 반응한 것 정도는 아니었고요. 시장 관련해서는 이제 오늘 이렇게 남은 시간 얘기해보고, 뉴스 보지 마시고 환율을 보시라. 그래서 제가 환율을 보고서 어제 미국 시장 4% 빠진데 뭐 우리가 알바노? 그냥 우리가 뭐 신경 써야 되나? 왜? 환율이 받쳐주니까. 12% 올라가면서 쭉 빠졌었거든요. 그리고 어제 우리 장에서 조금 올랐지만은 어떻게 했죠? 미국 시장이 빠진데도 불구하고 환율의 변동성이 없어요. 이건 뭐냐면은 미국 시장은 수급의 정리가 필요했던 거구나. 실제로 우리 시장에서의 시가는 미국 시장 반영해서 약세 시작하겠지만 우리 시장에서 엄청난 약세로 가진 않겠구나라는 거를 뭘로 알 수 있다? 환율 오늘 튀어봤자 1454원. 환율이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하락 제한적이겠구나. 그래서 이런 거 얘기해 드리고, 최근에 제가 얘기 드린 거 보죠. 이거 보면은 찐바닥이 나온 것 같아요. 찐바닥이 나왔네요. 그리고 여기서 또 반등을 하니까, 반등을 했죠. 반등을 하니까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죠? 요날은 이거 수급이 안 잡혀줘요, 하락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락 진짜 나왔죠.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마감할 때 보니까 여러분 이거 반등 시그널이 나왔어요. 여기서 이거 빠지고 나서 반등 시그널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반등 나왔네요.
그러면 어제 수급 둘러보니까 여간 찜찜한 면이 보입니다. 전략적인 세팅과 포트폴리오는 홀딩으로 보시지만 혹시 어제 시장이 너무 강했어서 단기로 공략 들어간 거 정리 안 했으면 대체 시간 거래 때 내일 다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거 챙기시라고. 그러니까 어제 산 거 글 보고 정리했다. 그죠? 계좌 미쳤다. 조심한다. 근데 여기서 못 팔았는데 반등 끝났나요? 제가 여기서는 돈에 놀리기 때문에 팔 거면은 어제 팔았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추적해야 되는 지금 오늘의 상황입니다. 왜? 트럼프의 입으로 등락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어젯밤 1시인가 12시에 저한테 질문 주셨거든요. 못 팔았는데 반등 끝났나요? 늦은 거잖아. 애초에 저녁 8시까지 거래인데 제가 이거 알림을 3시 40분인가 드렸거든요. 그럼 시간이 원점 안 하는데 이거는 못 판 게 아니라 안 판 겁니다. 뭐 제가 비난하고 이런 건 아니고 제가 하자고 할 때는 그래도 하는 게 좀 좋아요. 이게 너무 명확했거든. 어제 수급을 보니까 오늘 아침에는 또 미국 시장 별로 안 좋겠구나. 미국 시장이 추가로 밀리겠구나. 오늘 아침에 우리 시장 갭 떨어지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죠? 어제 종가 마감가에 그래도 시장 상태 좋았으니까 팔아놓고 오늘 아침에 재매수를 했으면 그 돈으로 그러면 훨씬 수익을 또 양방으로 또 챙길 수 있는 어제 챙기고 오늘 또 싸게 사가지고 또 챙기고 이런 거 나오는 거거든요. 오늘 딱 그 모양이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뭐 짧게 추가한 거라도 그러니까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는 당연히 마이너스 먹으신 분들 많을 텐데 그래도 추가로 뭔가 대응을 하신 분이 있다면 뭐 선택적이죠. 여기서 팔고 다시 아침에 또 샀으면은 또 이거 오늘 올라온 거 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좀 동반이 되면은 훨씬 매매가 그냥 심리적으로 컨트롤하기가 좋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얘기해봐 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런 전략을 한번 얘기해봐 드렸고 하루하루 지금 다 맞추고 있거든요. 뭐 사실 이거 맞추는 게 자랑은 아니에요. 단기 방향 받쳐서 뭐 합니까? 크게 계좌가 좋아져야 되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뭐 잘 맞아떨어서 저도 제가 신기해서 한번 얘기해 보는 거고. 그리고 오늘은 아침에 장전에 얘기 들었어요. 수급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근본적으로란 표현이 있었어요.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다. 밀리면 기회로 봐야 된다. 오늘 아침에 시가에 어떻게 됐죠? 박살이 나서 시작했죠? 그리고 아침에 실제로 눌리기 흔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쫙 들어올렸죠. 밀리면 기회로 보는 구간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주 찐바닥이다. 아까 전에 썸네일 보셨죠? 그런 것 같이 얼추 바닥이 맞았던 게 아닌가. 추가로 플러스 알파나 악재가 나오지 않으면 저가 깨는 거 생각하지 말자. 시장 긍정적으로 보자. 이런 얘기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원달러율이 아주 아름답고요. 달러 인덱스도 약달러 현상으로 가고 있네요. 그러고 조금 불안한 거는 채권이 매우 불안합니다. 지금 4.4에서 안 내려오고 있는데 단기채랑 계리율이 너무 높아졌거든요. 이거 아마도 글로벌 국가들이 미국 국채를 내다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채권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거 조금 불안 요소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거 문제 소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소지가 나오면은 과연 연준과 트럼프가 이거를 빠르게 수습해 줄 수 있을까? 요게 좀 관건이라는 거. 이거는 상대적으로 지금 미국 국채를 손에 딱 쥐고 있는 모가지에 숨통을 쥐고 있는 중국, 일본 이쪽에서 칼을 쥐고 있거든요. 뭐 유럽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래도 일본, 중국이 진짜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좀 예의 주시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매크로 지표 중에서. 그리고 빅스 지수가 아직도 34라는 거는 시장에 공포감이 남아있구나. 그리고 언제든지 흔들려면 흔들릴 수 있겠구나. 요런 포인트도 가져가면서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포인트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시장의 수급을 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가야 된다. 언제든 우리가 기민하게 여차하면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시장은요 나름 독자적으로 괜찮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 아침 일찍이었기 때문에 이게 9시 초반이었거든요. 가능성은 가능성이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뚜껑 열어보고 다시 이야기 드린다. 그러나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더 나빠지는 게 실제로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없는 상황이란 거는 주가는 일단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에 좋아질 것이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제가 쭉쭉쭉 맨날 그냥 요즘에는 그냥 아주 거의 그냥 실시간으로 다 알려드리고 있죠. 그리고 힌트를 하나 얻어보자면 정치 테마주가 급격히 밀리고 있다. 어제도 이런 얘기 드렸거든요. 시장에서는요 테마주가 밀린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의 시그널이 될 수 있어요. 어떤 긍정의 시그널이냐? 시장 지수 자체가 좋아진다는 얘기. 우리 종합적인 시장이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기업의 가치가 동반된 쪽이 더 모멘텀 있게 메이저들은 잡아주러 온다는 거죠. 정치 테마주가 올라가는 건요 메이저가 아니라 조막손입니다. 조막손이라고 하면은 어떤 개인의 힘으로 올린다는 거예요. 개인의 큰 돈 이런 것들로 시세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는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린 게 지금은 시장이 좋아질 시기이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더군다나 오늘 이재명 대선 후보의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맥중 이제 끝나가는 거예요. 이제
대책주로 봐야 되는 구조로 가는 거고요. 그나마도 국민의힘 주자들은 아직 경선을 펼치지 않아가지고 경선할 때는 반짝반짝거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별 재미없어요. 그냥 여기는 개미꽃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가 이렇게 빠진 거 보고서 시장이 좋아지겠구나. 어제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이 어제 나름대로 플러스 5% 갔다가 아침에 좀 눌렸었거든요. 그때도 똑같았어. 정치 테마주 밀리는 거 보고 오후에 시장 좋아지겠구나. 이런 것들로 여러분 테마주가 죽는 거 보고 힌트를 얻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은 반등하고 싶었는데 실제로 선물이 허락을 하지 않아서 돈으로 치켜 누르니까 우리 시장이 반등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미 선물이 이렇게 반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몇 시부터냐면 10시부터 반등을 이렇게 쭉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때 우리 시장에서도 수급 변화가 조금 생겼습니다. 보면은 현물은 내다 던졌지만 선물에서 살짝 잡아줬거든요. 10시부터. 그러니까 종합지수가 막 이제 붙어서 가는 거예요. 프로그램도 팔고 현물도 팔고 심지어 선물은 매도만 멈췄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두니까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잡는 건 뭐 일부예요. 그냥 시장의 흐름 자체가 우호적으로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더라. 그리고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닥에서 엄청나게 털리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개인 투자자 비중이 많은 코스닥에서 개인이 털린다는 거는 세력이 이제 판짜기를 잘 하고 있다는 거고, 오늘 현물 7천억이나 팔았는데 어떡하죠? 걱정돼 죽겠어요. 이걸 보십시오.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개 합쳐서 3,700억,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두 개 합쳐서 2,100억. 이거 두 개 업종만 따져도 5,800억입니다. 거기다가 오늘 뭐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뭐 LG엔솔, SK이노베이션, 포스코홀딩스, 금융주, 또 그 아래 뭐 조선방산 이런 거 다 따지니까 한 7천억 나오는데, 그럼 5,800억의 규모가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랑 반도체에서 나왔어요. 이거 빼면 실제로 오늘 순 매도는 1,0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스피의 왜곡 현상을 우리가 이해를 돼요. 근데 만약에 종합지수가 막 강세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스럽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도 돈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현대차 정의선 의장이 트럼프한테 전화 한 통하면 이것도 올라갑니다. 트럼프한테 전화 한 통하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현대차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의 시세가 옵션 시장에서 조금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수급하는 느낌으로 가는 거지, 코스피도 나쁜 게 아니라는 거. 오히려 어제 수급이 옵션 시장에서의 노름이 있었기 때문에 코스피로 쏠렸었거든요. 그 수급이 오늘 코스닥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시장을 이해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도 파생매매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설명을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게, 어제 원래 2490포인트 정도는 돌파해서 저는 2500포인트 도달하지 않을까 이 생각했거든요. 미국이 너무 세가지고. 근데 뭐 대만도 9%, 니케이도 9% 올라갔는데 우리만 6%, 5% 너무 아쉬웠습니다. 다행히도 그 보상을 오늘 받았다. 미국 증시가 빠진 거에 대한 해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2435 정도면은 이거 오히려 V 반등에 대한 기대감 또 실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고객 예탁금이랑 신용 잔고를 한번 보면은 신용 잔고가 지금 16.8조예요. 쫄릴 거 없죠. 고객 예탁금 54조입니다.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2600포인트는 무난하게 갈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 코스피가 10% 정도는 V 반등으로 쫙 올라간 다음에 그리고 찌그덕 거려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 정도만 올라와도 계좌는 또 어느 정도 금방 좋아질 수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코스닥이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는데, 코스닥은 일단 의미가 있는 693포인트. 원래 어제도 여기 뚫었어야 되는데 오늘 뒤늦게 시가락해서 여기서 만약에 오늘 밀리는 거 기회를 보고 공략을 하셨다면 오늘 또 재미 좀 많이 봤겠죠. 코스닥이 마이너스권에 있었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거의 1.2%까지 갔었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여기서는 이제 글로벌 증시랑 키 맞추기 맞췄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코스닥이 못 간다 이런 걸 논할 게 아니라 미국 증시가 오늘 만약에 반등을 또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주말에 큰 이슈가 없다면 추가적으로 또 코스닥도 랠리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한번 얘기해봐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종별 흐름 보면 역시나 바이오가 먼저 움직였고, 반도체가 움직였는데 반도체가 움직인 것도 유리기판 위주로 움직였다. 요거 우리 체크해야 됩니다. 유리기판과 로봇. 1분기 때 강세 보였던 이 업종이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이 오늘 들어와줬다. 이거 자체도 시장의 투심이 좋아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 보여주는 겁니다. 약간 성장주 개념이잖아요. 다 바이오, 유리기판, 로봇 이런 거. 그리고 이차전지도 마지막에는 이제 종합지수 올라가니까 꼬물짝꼬물짝 올라오는 정도, 요 정도였고, 그리고 전간판 잠깐만 보고 넘어간다고 하면은
확실히 로봇주가 좋았고 유리 기판이 좋았죠. 그래서 이런 거 좀 눈에 띄고, 이재명 대선 후보가 미디어 콘텐츠 얘기하니까 요거 엔터주랑 이런 거 이제 테마주적으로 올라간 겁니다. 사실은 엔터주 하면 얘네가 움직여야 되는데 얘네 어제도 못 움직였는데 오늘도 못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대장주들은 안 움직이고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는 재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정책주로도 보면 안 되는 얘기예요. 예, 이쪽 보시면 안 돼요. 여기에 괜히 물리면 고생하십니다. 자, 그리고 뭐 원전, 자율주행, 뭐 우주항공 이런 것도 나름대로 강세를 보였는데 역시나 오늘의 대장은 바이오였다. 근데 이게 바이오가 대장이 될 수가 있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어제 2차전지가 생각보다 많이 강했어요. 다른 업종들은 뭐 플러스 7%, 8% 이 정도 올랐으면 2차전지들은 막 13%, 14% 이렇게 간 종목들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숨고르기가 오늘 일어났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역시나 오늘 또 바이오 쪽에서 펩트론 상한가 같네요. 그리고 온코크로스 이런 거 신규 성장주 상한가 같고, 온코닉 테라피틱스 이런 거 상당히 좋은 모습 보였고, 확실히 오늘 비만 치료제랑 폐질환 치료제 이쪽으로 강세 보였고, 플랫폼 에서는 ABL바이오 진짜 근데 이거 너무 아쉽거든요. 제가 보는 ABL바이오는 지금 시총 한 2.7조인데 요거 그래도 한 7만원은 그래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아쉽습니다. 뭐 신규 매수 관점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금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나 아니면 이번에 나온 재료 이런 것들 봤을 때 상당히 아쉬운 성과가 나오고 있는 정도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알테오제는 요즘에 제가 언급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리가캠, 리가캠이 진짜 좋다라고 제가 대놓고 얘기 드리는데 어제 저희도 한 건 했습니다. 어제 리가캠 바이오로 그동안 물렸던 종목 중에 바이오 중에 하나를 잘라가지고 붙였거든요. 그저께군요. 그제 저가에 그제 딱 잡아가지고 이거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저희도 해치가가 있어서 해치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다른 걸로 또 돌릴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할 땐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 제가 리가캠 바이오 10만원이라는 이 기준, 그리고 200일선이라는 기준, 요거를 세력들이 가만히 지지해서 들어올려 주진 않을 것이다. 요거 심리를 한번 깨는 눌림을 만들 것 같다. 그러면서 여기서 바닥 잡는 거 확인하고 잡아가지고 지금 딱 들어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아마 추세적으로 더 갈 수 있어가지고 리가캠 바이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펩트론이 오늘 3,000당지약 시총을 이겼습니다. 사실 3,000당지약도 이거 아일리아만 부각이 좀 더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자꾸 에스페스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에스페스를 부각시킬 게 아니라 아일리아에 대한 미래 전망 이런 것들만 얘기해도 제가 보기에 3,000당은 더 갈 수 있을까 싶은데, 저도 3,000당지약을 제가 엄청 좋아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이 방향성이 좀 아쉽다. 기업에 이런 거 있고, 리가캠 뭐 좋고, 그리고 HLB가 HLB 얘기 많이 해드린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HLB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 들어서 요거는 여러분 생각을 좀 잘 해보셔야 될 것 같다. 요런 정도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ABL바이오가 아마 좀 치고 올라올 가능성인데 56,000원이라서 지금 가지고 있는 뭐 업사이드를 고려해서는 신규 매수는 추가할 수 없겠죠. 그러나 보유자분들이면은 저는 ABL바이오는 좀 가져가 보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다. 그 밖에는 뭐 펩트론 상가 같고, 보로노이도 오늘 좀 들어올렸는데 보로노이 외국인 돌아와야 되거든요. 근데 외국인 돌아오는 모습이 좀 없어가지고 좀 아쉬운 상태고, 그 밖에는 뭐 바이오들 아직 올라올 룸이 많아서 지금 바이오가 뭐 눈에 띄는 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젠백스 같은 거는 상승장인데도 힘 못 쓰는 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젠백스 같은 거. 그래서 그 정도로 바이오 얘기도 한번 간략하게 해봤고, 그리고 2차전지 쪽에서는 역시나 오늘도 수급이 좋지 않네요.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이 잡히는지 이런 거는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바이오 쪽에서는 역시 ABL 바이오의 외국인 220억 들었었네. 이걸 이제 봤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가 진짜 억울하거든요. 반도체도 진짜 억울해서 사실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솔직히 웬만한 거 집으면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반도체가 진짜 억울한 그런 위치에 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종목 코멘트를 남겨봐 드리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증시 보면은 니케이 같은 경우는 오늘 어제 9% 올랐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았으니까 똑같은 흐름. 이거 니케이랑 나스닥은 완전 똑같이 움직이죠. 그래서 얘네는 아예 그냥 따라다니고 있는 거고, 대만 같은 경우는 휴장이 지난주에 껴있었어 가지고 조금 변동 보이는데 TSMC가 성과가 좋은 결과를 내면서 오늘 강세로 만들었다. 대만 같은 경우는 사실 TSMC밖에 볼 게 없으니까.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뭐 크게 뭐 리스크 없죠, 이 친구들은. 그리고 항생도 잘 올라와주고 있고, 우리 증시가 그래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코스피랑 코스닥 두 시장 모두 상승폭을 더 보여야 되긴 할 것 같은데, 사실은 한 방에 뭐 8, 9% 올라가는 것보다는 2%, 1% 이런 식으로 따라 올라가는 게 우리 계좌에는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거, 요 정도로 한번 얘기를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마무리를 한번 해보자면, 저희 어떤가 좀 궁금하실 텐데, 이게 다 뭐죠? 저도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약간 자랑을 하면 저희 보유 종목들이 다 드러나가지고 제가 사실은 매도하기 전에 보유 종목 저희는 못 들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자랑하는 거 별로 지금 못하기도 하고 안 좋아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냥 이런 거 우리 형님들 단순하게 한 개 종목, 두 개 종목이 올라간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다 터지고 있죠 지금요. 예, 그래서 아무리 기교 단타 부려봤자 장타보다 수익 훨씬 적다. 계좌가 춤춘다. 우리 종목들 굳굳이다. 우리 종목 한 개 종목이 아닙니다. 한 개 종목만 대박이 나면 여러분 안 돼요. 지금은 여러 가지가 돌아가면서 다 올라가는 그런 주도 업종이 될 수 있는 놈들 요런 걸로 세팅을 해 놓으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하나 의심이 되는 거는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12월부터 1분기에 랠리가 나왔어요. 근데 이때 바이오가 움직이질 않았어요. 이때는 유리기판이나 로봇, 조선, 방산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드 이런 테마성 이런 종목들로 많이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때 바이오가 너무 안 움직여서 야 이게 이상하다. 여기서 올라올 때 왜 바이오가 이렇게 움직임이 없지? 그러면 조정이 나온 다음에 갈 때 바이오가 받아야 되는데 이걸 아예 그냥 리셋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유리기판 로봇도 거의 원위치까지 다 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힘쓰는 게 바이오입니다. 바이오가 힘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금리 인하가 진짜로 눈앞에 있기 때문인데 지금은 제가 바이오 랠리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린 게 바이오가 중반부는 왔어요. 그래서 선발 때 다 끝났습니다. 중반부 와가지고 이제는 본대가 나가는 거예요. 본대 하면은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SK바팜, 유한양행, 한미약품, 종근당, 대웅제약 이런 큰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우상향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후발주 바이오 후발주가 대장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24년도에 전망했던 게 ABL 바이오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과 리가캠은 시간이 필요하다. 실제로 시간이 필요한 상태로 흘러가고 있죠. 근데 실제로 알테오젠은 고가를 갱신까지도 했습니다. 그럼 알테오젠은 순서상으로 조금 더 쉬어갈 구간이에요. 고가 갱신했잖아. 그럼 조금 쉬어야지. 이거는 단순하게 가지고 있는 모멘텀의 훼손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돈의 논리로 보는 겁니다. 무너진다 죽는다가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다. 그 인내의 시간을 가진 사람만이 알테오젠의 진짜 목표가 70만원 100만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거다. 근데 이 기로에서는 선택이에요. 여기서 내가 알테오젠까지 끝까지 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좀 더 회전을 시킬 것인가 그거는 정답은 없습니다. 뭐가 더 낫다? 이것도 투자자의 판단이라는 거. 근데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도 얘기 드렸지만 충분히 모멘텀이 있다. 다만 올해 초에 대표님이 증여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4월 초까지는 못 갈 것이다. 근데 진짜 이거 증여 기준 끝나자마자 공시 내면서 날려버렸죠. 진짜 이런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공시를 낸 시기 자체가 시장이 폭락할 때 냈거든요. 진짜 타이밍이 안 좋아요. 그래서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증여도 안 하고 그리고 타이밍만 좋게 냈으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 이런 것 좀 아쉬움이 개인적으로 있어가지고 ABL 바이오가 잘 돼야만 후속적으로 퓨처캠 같은 경우도 지금 인상 데이터 이런 거 잘 났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추가로 나오는 에로가 나왔을 때 라이센스 아웃이 나왔을 때 자기 가치를 더 펌핑 돼가지고 주가가 쭉쭉 올라가줘야 우리 개인 투자자가 좋아져요. 근데 이런 ABL 바이오가 4조가량의 대형 공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상승 속도가 조금 아쉽다. 이런 얘기를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이제 바이오 대장급들 올라간 놈들 이렇게 크게 올라갔던 놈들은 좀 생각을 잘 해봐야 되는 구간이고 그리고 이제 안 올랐던 후발주들의 시대가 와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피날레는 어떻게 될까요? 대장주를 비롯해서 중소형주 그냥 바이오 사업한다고 하면 우리도 바이오 연구 좀 해보려고 하면은 폭등하는 언제와 같이 2017년에 가을 같이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왜 그럴까요? 금리 인하가 이번 하반기로 가면은 3회에서 4회의 전망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전에 7월달이나 8월달에 이런 고생의 구간이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7, 8월달에 이렇게 고생의 구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견뎌내면 일단은 이전에 썸머넬리 나오겠죠? 썸머넬리 만들고 그 다음에 고생의 시간을 조금 겪으면 그 다음에는 눈 감면 바이오만 하면 올라가는 장. 요게 보통 3달에서 5달 정도 나오거든요. 요때 미쳐가지고 올라가는 바이오장이 한번 나오면 이제 바이오는 한 타임 좀 손을 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바이오에 대한 제가 생각하는 뷰 하반기에 웬만한 잡바이오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장이 열리지 않을까. 아무튼 거기까지 얘기 드려보고 내년에는 진짜로 숫자가 조금 기반이 되는 종목들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에 25년도부터 숫자가 좋아질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미리 생각을 해보시기를. 단순하게 바이오에 목숨 걸고 바이오만 하고 이런 거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까지도 들어보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좋은 주말 되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은 제가 개인 일정으로 라이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해 주시고 전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네, 좋은 주말 되세요. 안녕.